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우입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사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널은 국문으로만 진행되며 질의응답이 불가하오니 잉글리시 뷰나 Q&A를 원하시면 줌을 접속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신한그룹.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회는 메인 프레젠터로서 참석한 그룹 CFO 이태경 부사장과 그룹 CDO인 김명희 부사장 이외에 그룹 CSSO 고석헌 부사장, 그룹 CRO 방동근 부사장, 신한은행 CFO 김기웅 부행장, 신한카드 CFO 김남준 부사장, 신한투자증권 CFO 이동상무, 마지막으로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3년 1분기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부사장의 2023년 1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적 발표 자료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 17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교 목적을 위해서 2022년 경영실적 역시 소급해서 재작성하였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 5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1조 3,880억 원으로 은행 마진 하락에 따른 이자 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유가증권 등 비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견조한 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 경비율은 37.9%로 인플레이션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대손 비용률은 48bp 수준이지만 코로나 유해 차주 및 부동산 PF 등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인식한 추가 충당금 1,850억 원을 제외하면 29bp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자본정책입니다. 1분기 주당 배당금은 525원으로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1분기에 소각한 자사주 1,366억 원에 이어서 2분기에도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금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과 감독당국의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 추진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대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효율적인 자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IFRS 17 시행에 따른 신한라이프의 재무 영향이, 그리고 7페이지에는 1분기 그룹의 주요 경영 성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023년 1분기 그룹 이자이익은 2조 5,4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부 자산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마진이 하락하고 일수가 감소하는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금리부 자산이 3.5% 증가하고 은행 NIM이 8bp 상승하였지만 비은행 그룹사의 조달 비용 증가로 상쇄되면서 2.0% 증가에 그쳤습니다. 1분기 중 은행 NIM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 변동금리부 자산 이문율 하락과 작년 4분기 조달한 예수금 비용률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8bp 하락한 1.59%를 기록하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DSR 규제 영향 등으로 전년 말 대비 1.0% 감소하였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 중심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 말 대비 1.0% 성장하였습니다. 상세 자료는 32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신한은행의 마진 및 운용 조달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룹 비자익입니다. 그룹 비자익은 전분기에 있었던 원본 보전 신탁 회계 처리 변경과 대체 투자 손상 등 비경상 요인의 소멸과 함께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이익 증가와 신용카드 및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수수료 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매매익 감소 기저효과와 금분기 유가증권 이익의 증가로 17.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수수료 이익은 18.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카드 수수료, 증권 수탁 수수료, 투자금융 수수료에 기인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심판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촉비 감소 영향 등으로 111% 증가하였으며 증권 수탁 수수료는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이익은 14.0%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심판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부터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 영향으로 18.6% 감소하였고 투자금융 수수료의 경우 IPO 및 부동산 빅딜 수임에 따른 인수, 주선 수수료 소멸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전분기에 있었던 명예퇴직과 계절적인 비용 소멸 효과로 23.6%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 관리비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서 8.8% 증가하였지만 금년 1분기에 발생한 라이프의 명예퇴직 비용 323억 원을 제외하면 6.1%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CIR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37.9%를 기록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1분기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경상 충당금이 증가하였고 불확실한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가 충당금 1,850억 원을 적립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손 비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bp 증가한 48bp지만 경상 대손 비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bp 증가한 29bp입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6bp 상승한 0.2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카드의 경우 금리 상승과 새출발기금 재조정 신청 증가 그리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신용한도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33b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통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가계, 중소기업 고객 대상 상생금융 확대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관련된 사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그룹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은 충당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 및 비자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카드사는 심판, 대출, 리스 등 고른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조달비용 상승과 충당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사는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증권 수탁 수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수수료 및 자기매매 손익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험은 유가증권 관련 손익 증가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은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과 부동산 PF 관련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운용, 자산신탁, 리츠 운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자회사의 경우 최근에 지속적인 자본시장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룹의 글로벌 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분기 글로벌 사업은 1,58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순이익 기여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3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25bp 감소한 12.54%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바젤 3 최종안 도입 효과로 인해서 54bp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경우에 보통주 자본 비율은 29bp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로 예정된 우선주 7,500원의 보통주 전환을 감안하면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8%로 개선될 것입니다. 향후 규제 당국의 자본 적정성 제도에 대한 정비 추진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감독 당국의 규제 방향에 맞춰 자본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 주주 환원 현황에 대해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2023년은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본업의 혁신을 지속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쉬운 금융 more friendly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채널은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고객이 자주 찾는 편리한 플랫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월 2,351만 명이 신한의 디지털 플랫폼을 방문하고 주요 금융 플랫폼을 매일 이용하시는 고객도 47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more secure입니다.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AI 이상행동 탐지 ATM을 올해 1월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고객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니어 고객의 금융 플랫폼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더 새로운 금융 메시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 크리에이티브에서는 핀테크 육성과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42개사의 스타트업을 새롭게 선발하여 총 375개사가 신한과 함께하는 동문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더욱 탄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육성 체계는 동문기업과의 협업으로 연결되어 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DT 성과 창출과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의 금융, 비금융 플랫폼의 그로스 MAU는 최근 3개년 1분기 기준 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양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UX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인게이지먼트 제고 활동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은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룹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채널 전반에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비전 기술을 탑재하여 ATM 거래의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활용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용 화면을 제공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 시니어 고객 특화 ATM 배치 등을 통해 시니어 고객의 디지털 금융 이용률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 플랫폼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고객의 금융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질문 후 순차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문 HMC 투자증권 이용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의 이용재입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디지털 관련된 질문인데, 그 장표에 보면 뭐 시니어 고객, 뭐 디지털 활용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 시니어 고객들 이용률을 확대하고 계신지 좀 전략이나 그리고 또 목표 그리고 좀 기대 효과까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한 라이프 관련된 건데, 22년 이제 기시 CSM 무브먼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22년 신계약 CSM 유입이 어느 정도였고, 뭐 계리적 가정 조정, 언와인딩, 상각, 기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22년에 발생한 예실차 규모랑 그 예실차가 발생한 주요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재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 첫 번째 디지털은 저희 그룹 CDO 부사장께서 답변해 드리고요. 두 번째 신한라이프에 대한 질문은 저희 신한라이프 CFO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니어 고객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룹의 디지털 전략에는 더 쉽고 새로운 편안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안함에 대한 부분이 보다 안전하고 또 소셜의 가치를 더 제공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들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시니어 고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고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금융교육을 확대한다든가, 저희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울, 카드 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큰 글자 서비스나 그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된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ATM에서도 고객 특화 ATM, 시니어 고객을 위해서 큰 글씨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7.1%포인트 정도의 시니어 고객이 늘어났는데, 이 7.1%포인트가 의미하는 거는 저희 그룹에서 포함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고객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 숫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 고객 대비해서 매월 우리 플랫폼을 찾고 있는 시니어 고객의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비율이 7.1%포인트 정도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MAU의 증가폭이 약 110만에서 162만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시니어 고객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뭐 재무적 성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한라이프 박경원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CSM 무브먼트랑 그다음에 예실차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도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전환 당시에 CSM 기시가 6.5조 정도가 됐고요. 원수보험 기준으로. 그다음에 22년 말 숫자가 6.9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계약을 통한 CSM 규모가 약 7,500억 정도 작년에 있었고요. 이 중에서 또 2,200억 정도가 이자 부리가 되면서 이제 증가 요인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중에 손익으로 환입된 CS 상각 규모가 6,700억 정도 있었고, 플러스 나머지 자녀분들이 이제 플러스 1,400 정도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정 변경에 따른 CSM 조정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4천억, 3천억 정도 수준의 CSM 증가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실차 관련해서는 작년 중에 저희가 발생한 예실차는 271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절반 정도는 보험금 예실차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예실차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는 거의 예실차가 없는 상태고요. 한 50억 미만 16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1분기 참고로 23년 1분기 신계약 CSM은 최근에 영업이 조금 개선되면서 2,200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위원이십니다. 박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신증권 박혜진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손 비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손 비용이 은행보다는 좀 비은행 계열사 쪽에서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23년 대손 비용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은행이랑 비은행권으로 좀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신지,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쪽에서 이제 좀 우려가 돼서 이번에 이제 충당금을 좀 보수적으로 적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쌓을 예정이신지, 혹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주로 이제 대손 비용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룹 CRO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RO 박능곤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대손 비용은 지금 아까 우리 CF께서 발표드렸듯이 정상적인 거는 29bp, 지금 추가 충당금까지 하면 48bp인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에 경영계획상 잡았던 대손 비용률은 35bp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연체 증가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35bp보다 조금 좀 상이한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bp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핫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PF, 특히 더 브릿지론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 여신에서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한 8.8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정이하 비율은 한 1,075억, 다만 연체는 한 1,900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까지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까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는 지금 각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쌓았습니다. 쌓았지만 지금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 지금 후에 2, 3분기 정도에 추가적으로 충당금, 특히 PF의 충당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쌓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번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제 은행 비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1분기에 은행의 대손 충당금 전입액이 1,785억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신한은행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충당금 전입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갈지는 이 비율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서 같은 이제 은행권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도 변경도 될 것 같고, 또 2분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면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가 선제적인 충당금을 1,850억 쌓았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쌓은 게 이제 1,329억이고 그다음에 캐피탈 같은 비은행에서 한 게 52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그때 포트폴리오 변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움직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에 썼던 그 비율에서 아까 이제 그룹 시어라고 말씀하신 35bp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CLSA 증권의 심종민 위원이십니다. 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LSA 증권 심종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자본 정책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분기에도 1,500억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분기별로 지속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가 저희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 1,500억 같은 경우에 연초에 말씀해 주셨던 사모펀드의 7,500억 보통주로 전환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는 또 별도의 추후로 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 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개인데요.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하는 1,500억은 저희가 5월 1일자에 그 7,500억 자본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중에 일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분기별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실적 발표라든가 또 아예 활동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 그다음에 감독 당국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든가 또는 규제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정부의 규제 방향이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대응 완충자본이나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하고 금융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제 한국도 같이 조인하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감독원장님께서 어떤 선진국 수준의 어떤 건전성 확보 필요장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저희 규제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향후에 저희가 얼마만큼 이제 규제 당국의 이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맞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따라서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그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NH투자증권 정준섭 위원님이십니다. 정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정준섭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제 여건이 뭐 이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도 NIM 이제 1분기 조금 이제 하락하고 이제 대출 성장도 이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올해 연간 NIM이랑 이제 대출 성장 관련해서 혹시 수정된 전망이 있으시면은 이런 관련해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질문 이제 주로 은행 관련이기 때문에 은행 CF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CFO 김기웅 부행장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1분기 저희 그 은행의 NIM은 지난해 4분기에 그 시장 유동성 위기 하에서 조달했던 이제 고금리 정기예금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변동금리부 자산의 이문율이 금리 하락에 따라서 이제 영향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저희가 이제 그 한 8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표해 보시면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3월에 머니무브 현상이 좀 진정이 되면서 NIM이 2월을 저점으로 해서
비해서 3월에 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월 초에 IR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그 고금리 정기예금의 영향이 한 5월 이후에는 좀 완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된 그 유동성 핵심 예금 증가 등이 이제 NIM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한 상생 금융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NIM의 다소 일부 하락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 4분기에는 이제 소폭 상승할 것으로 1분기 대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제가 그 전년도 수준의 그 NIM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 성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뭐 계획 자체를 저희가 이제 그 은행의 자산 성장을 10.5조, 3.7%의 보수적인 성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1월, 2월 달에 연초에 자산 성장이 가계대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 좋지 않아서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기업 대출도 1, 2월 달에 이제 좀 경쟁이 심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3월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그 계획 대비해서 볼 때 연간으로 계획한 정도 수준의 자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현재 그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잠시 질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여러 금융지주에서도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어서 시간 관계상 다음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신한금융그룹의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저희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 기재되어 있으니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